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면서 파주시 선거구도 조정됐는데요. 보수색이 짙은 파주갑의 조리와 광탄이 파주을로 변경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용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반응을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거구 조정 지역으로 분류된 파주시 선거구.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라 파주갑 선거구의 조리와 광탄 탄현이 파주을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조리읍과 광탄면이 파주을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양당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지역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윤우덕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월등한 표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신보라 후보를 앞선 것과 비교해 탄현 조리에서는 근소한 표차로 이겼고 광탄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선거구 조정을 놓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는 파주 면적 92%가 파주을에 포함돼 명실상부한 파주시 국회의원이 됐다며 지역이 하나 되는 정책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 지역이 92%가 되고요. 또 운정을 중심으로 해서 8%가 됐는데 제가 늘 생각하던 것이 우리 파주는 하나의 통합이 돼야 된다. 양쪽이 다 하나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통합, 사회적 통합,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한길용 후보는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고려한 당연한 조정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파주 정성은 공동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리광탄 탄현이 갑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방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을로 넘어왔으니까 조리광탄 탄현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진보의 손을 들어줬던 파주을 선거구. 이번 선거구 획정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을 선거구는 경기 북부에서도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 중 하나입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남병근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두 후보의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김 후보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김 후보는 보수 텃밭인 동두천, 양주, 연천을 선거구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모든 염원들을 다 받들어서 지역의 더 큰 발전으로 3선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북부 경찰청 차장 출신 남병근 후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남 후보. 이번 총선에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남 후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은현 남면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구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7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보를 굳건히 지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가 매우 낙후되고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동두천, 연천을 만드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제가 예산에 반영해갖고 시작이 됐으니 시작한 만큼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교통 인프라 확충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도권 중첩 규제로 묶여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지역민들의 지역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천군을 개발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연천군이 이렇게 저기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되게 느려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발전이 더 많지 않을까. 보수 텃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동두천, 양주, 연천을 선거구 표심이 이번 총선에선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1, 2차 공모보다 부지 면적은 9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설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되는 공모는 사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맡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작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됩니다. 고양시가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청년이 문화를 접할 기회를 늘리고 문화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극과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출생자면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며 패스 신청 및 발급은 28일부터 선착순 접수해 예산 소진 전까지 진행됩니다. 고양시는 해당 패스를 통해 3,4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